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보셨는데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입니다. 오늘은 국가화재평가원 비상대응팀장을 맡고 계시는 경광숙 전문위원과 함께 산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는 유달리 1, 2월에도 산불이 많았습니다. 비상이었고요. 지난달에만 경남 일대에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의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나마 눈, 비 때문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가 됐지만 이제 3월 걱정입니다. 3월이 제일 많죠? 네. 산불이. 3월의 봄철 산불 화재의 특징은 추위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자연 접근형 이동과 또 그 이면에는 또 이동에 따라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담배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과 봄철 농사와 관련돼서 어떤 시설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사용했던 그 농사 자재 부분에 대한 거를 소각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야간에 지금 화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간 화재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민 각자가 좀 더 어떤 예방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행정 당국에서도 그 예방 대책과 그 대응 대책에 대한 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3월, 4월이 통계로 봐도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주간 화재가 그 반면에 지금 조금 더 줄어들었거든요. 예. 산불 야간 화재는 늘어났고 주간 화재는 조금 더 경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 사이에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방 활동에 대한 홍보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울어졌던 그 조금 약간 그 특성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간 산불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화재, 그 부분은 또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산불 발생 시기가 이례적으로 좀 빨랐고요.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할 때인데 일단 관련 뉴스부터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올 들어 첫 대형 산불로 번진 경남 함양 산불. 무려 240여 헥타르를 태우고 사흘 만에야 잡혔습니다. 당시 산불이 시작된 시간은 밤 9시, 깜깜한 밤 시작된 야간 산불이었습니다. 헬기 투입이 그게 좀 제한이 되고 진화대원들은 시야 확보,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좀 대응에 좀 어려움이. 앞서 지난 7일 산불 1단계가 내려진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역시 야간 산불이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야간 산불만 무려 49건, 전체 산불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평균치와 비교했더니 올해 유난히 밤 시간대 집중된 경향이 뚜렷합니다. 야간 산불이 과거보다 60% 가까이 급증한 반면 낮 시간 산불은 줄었습니다. 발생 원인도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 산불의 절반가량은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농산 부산물 소각 탓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목 보일러와 건축물 화재 비화 산불이 급증했습니다. 결국은 산림하고 생활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방향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입산자나 담뱃불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 인근 마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산불철을 앞두고 야간 산불과 산림 인접 지역 관리 등 달라진 산불 양상에 맞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처음에 이제 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야간 산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최근에 자연 속 생활을 선호하는 인구의 증가와 또 산림과 생활권의 밀착으로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돌풍이나 이
또 강풍이 불었고 네. 예, 산림 발생 했을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발생했던 그 시간에 대한 게 인지가 늦거든요. 네. 예. 목격하는 게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는 데다가 더욱이 출동을 하는 인력에 대한 그 출동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 같은 경우는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현장 도착 시간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에서 생활하신 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심에는 보일러나 전기 난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비하여 그렇죠. 예, 산속에서는 별도의 난방 시설이 특히 전기까지 안 들어오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서브 주택 그런 데서 난방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화목 난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게 화목 난로로 네. 우리가 그런데 지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 실내 난로에 대한 거를 잠깐 보시자면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연통이 벌겋게 달글 정도로 지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태로 그냥 어디 가버린다든지 네. 하면 아니면 그 위험하겠는데요? 주택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기 관리가 불티가 한정되어 있는 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 한계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목 난로에 대한 특성이 연통이 짧습니다. 연통의 동선이 짧기 때문에 굴뚝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 굴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상태에서 불티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의 철망이나 그런 걸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티가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인지가 늦고 출동 대원들의 그 어떤 현장 도착 시간 지연과 또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연기 배출기에 별도의 불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어요. 얇은 미세 철망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게 불티가 밖으로 비출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짧으니까 연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불티도 절로 빠질 수가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화목난로에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 불티가 빨리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예. 그 밤에 우리 흔히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밤 시간에는 습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불길이 불이 나는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로 왜 볼 수 이렇게 확산이 있습니다. 되는 거죠? 불티 자체에 대한 거를 밖으로 나갔을 때 옛날처럼 저희 그 어떤 국민들의 생활권이 옛날처럼 낙엽을 긁어 모아서 난방으로 사용하고 하던 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속에는 그 퇴적되어 있는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좀 계곡 같은 데는 1m 이상씩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티가 나가고 또 영농 부살물이라든지 아니면 용접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불티가 지금 현재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거는 4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불티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4시간 동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게 그런 그렇죠. 그 거군요. 불티가 네. 자연스럽게 원인이 돼서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접하시는 분들은 작업 끝나고 나면 용접이 끝났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작업장에서는 2시간이라든지 시간대 간격으로 그런 걸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산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확산되고 또 야간에 헬기가 출동을 못 하거든요. 밤이니까 더더욱 힘들겠네. 네. 그래서 진화가. 인력에 의한 산불 진화 자체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헬기가 철수해 버리면 특히 강풍까지 불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 화재로 확산되고 대형 화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특히나 동해안 쪽으로 해서 강풍이 심했습니다. 건조했고 이 건조 날씨가 더해지면 대형 산불로 이제 확산될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산 주변의 화재 감시, 예방 활동 이런 거 어떤 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CCTV 또 인력에 의한 그 화재 감시나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야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우 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한정해서 특정 기관에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감시가 예, 야간에는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목난로 사용할 때 예, 불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조금 더 주의해서 네.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경북 의성발 산불 이후로 정부가 산불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초기 진압에 역량을 쏟고 있는데 최근까지 발생한 산불 사고를 비춰봤을 때 우리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죠. 특히 야간 산불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그렇겠네요.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산불 화재 시에 제일 먼저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안전삽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아니면 그 불에 대한 거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등진 펌프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근데 등진 펌프는 한계가 있겠네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그 소화용수에 대한 거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투입됐던 그 인원에 대한 거를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속에서 그 공급에 대한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각자의 행동보다는 팀이라든지 그룹으로 활동을 해야지만이 대피를 하더라도 혼자서 내가 못 보는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이 도달하게 될 때 주변에서 신속하게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그 활동에 대한 거를 주의해야 되고 네. 차단해야 됩니다. 그 뉴스로 보셨지만 주민들이 산불이 민가로 덮칠까봐 밤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제일 그렇습니다. 위험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산림과 생활권이 밀착한 도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산불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환하게 불빛이 켜져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뒷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더니 산자락이 순식간에 불길로 뒤덮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부산 도심인 동래구에 자리한 쇠미산 정상 부근. 산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 4,500세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만약에 바람이 얼어불고 아파트를 터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간이라 진화헬기 투입이 안 되는 데다 차가 다니는 길도 없어 소방인력 390여 명은 밤새 일일이 산속에서 불을 꺼야 했습니다. 화재 당시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연기는 부산 수영구까지 약 7km 이상 퍼져나갔습니다. 냄새가 집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캐한 냄새가. 우리 아파트 방송도 했어요. 화재 신고가 들어온 8시 40분부터 완진까지 걸린 시간은 16시간. 이 산속에 있는 이 운동시설도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도심 속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산 주변에 그 민가라든가 그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도시 전체에서 산림 면적이 45%에 이르는 부산은 초기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막탑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뉴스 보신 것처럼 부산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주거지와 산림 지역이 거의 뭐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인접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형 산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산불에 비해서 뭐 다르겠죠? 예. 일반적 산속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거는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도심형 산불에서는 인명 피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심의 산불에 대한 거는 도심에 대한 그 어떤 온도가 예, 일반적인 산소가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 연소 속도라든지 아니면 대류 현상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사전에 상황 공유와 대피 계획 그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심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어떤 이동에 대한 거, 예, 그 어떤 그 경고, 예,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또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관청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대한 대피 계획이라든지 예, 한 부분에 대한 거를 수립을 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절차를 예, 그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인지시켜주고 또 관련 그 마을 단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도심에 사시더라도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주민들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지역으로 한번 더 가보시죠.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복합 재난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지난해 4월 대구입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뉴스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구 도심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 뿌연 연기로 시야가 흐려지면서 차들이 멈춰섭니다. 까만 연기가 막 앞에 차에 뒤덮었거든요. 그 대교를 빠져나가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대구를 가로지르는 경부 고속도로에서도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합니다. 산불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과 주요 간선도로 통행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퇴근 시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도심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산불이 그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앞차들이 점점 서행을 하고 비상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어요. 밤사이 번진 산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주민 5,800여 명에게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 한때 2,000여 명이 인근 대피소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야 초등학교 그어서 피신하려고 갔는데 그 학교가 폐교되잖아, 그지? 학생들 없이 이제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라. 혼자 움직이기 힘든 요양시설 입소자 90여 명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연기가 퍼지면서 발화 지점에서 20km 떨어진 경북 경산시 주민들까지 냄새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6제곱킬로미터. 지난달 경북 산불보다 피해 면적은 작았지만 도심 기능 자체가 마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그 기록되는 가시적인 피해는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 대피하고 아주 혼란한 상황이 생기고 2차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위험이 굉장히 크네요. 화면을 봤을 때. 이 도심형 산불 위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산속에는 예, 지속적으로 쌓인 낙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전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안전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 요소하고 다른 점이 연기를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피해를 또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꽃이 있는 데는 오히려 위로 연기가 올라가지만 불안전 요소되는 연기가 낮은 그 어떤 저 대류 현상에 따라 가지고 낮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도로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피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시의 대피보다는 행정관청에서 그 산불의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피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폐교에다 대피하라고 하면 사실상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대피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약자분들이 대피할 때는 건강 상태에 또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준비하는 거하고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분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대피를 다른 정상인들보다는 좀 빨리 대피를 지켜야 되고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에 이렇게 유입으로 차량에 호흡에 장애가 되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마스크라든지 호흡기 보호를 위한 장비들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그 이면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연기가 많이 내려 깔리게 되면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를 위한 별도의 그 장비라든지 연기 투시할 수 있는 설비들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산불,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이 산불은 산을 당연히 넘기도 하고 강물도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화재 당시에 강풍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연기가 무려 20km 떨어진 지역 주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강풍,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강풍에 대한 거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특정 자연소에서만 발화가 되지 않고 그 강풍으로 인해서 불티가 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곳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그 출동대원들도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 불안전 연소가 되는 곳과 아니면 안전 연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진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산불도 보니까 밑에 불꽃보다 위에 연기가 더 많이 낮게 가라앉아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도심형 산불은 일반 산불과 또 다를 것 같은데 진화하고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 도심형 산불에는 신속하게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서 산불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서 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사전 설치되어 있는 어떤 뭐 배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소방차를 연결을 해서 소방차도 일반 소방차는 안 되거든요. 소방차는 못 가겠죠, 진입이.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 소방차로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2차적으로 소화 활동을 하고 도심의 그 산불 화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헬기에 의한 진압이거든요. 근데 헬기에 의한 진압은 주간이라든가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헬기를 투입을 할 수 있지 야간에는 헬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히 강풍이 불 때는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출동에 제한이 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진압 활동이 했던 지역이 야간에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진압을 하기 더 어려운 상황 또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산불은 이 산림청이 일단 주관을 할 거고요. 도시에서 일반적 화재는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진압을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도심형 산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심형 산불과 산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산불에 대한 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보고요. 일반적인 산불에 대한 거는
관할 구역에 대한 행정 자치단체와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 자치단체라든지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가적 재난 대응하는 데는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관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논한다는 거는 특별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총력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명확히 나눠져 있지도 못하다는 것도 있고, 네.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화하려는 무슨 제도화하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제도를 한다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상시 이제 그 근무를 하는 그런 체제로 돼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과 실행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산을 시키거나 조직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화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부산 도심 산불 현장도 보셨는데 지자체에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 수막탑이라는 걸 설치를 하겠다. 네. 이게 기능 효과가 있을까요? 설치를 해가지고 산불이 도심 쪽으로 이렇게 확산될 때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 소방차의 한 대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것이 수막탑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 물을 뿌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을 소화용처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물 자체에 대한 공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상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염분으로 인해 그 시설물이 빨리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관리고 운영하는 부분이 체계화될 수 있는데 언제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물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결정적인 데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한 거를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데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소방차의 지원 아니면 주변에 그 어떤 저수조 물을 소화용수를 보관하고 있는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그 2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추진을 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특히 지금 3월 첫째 주가 산불 조심 주간으로 정하고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항,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사항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이 최선인데 최근까지 발생했던 산불 발생에 대한 원인을 볼 때 입산 시에 라이터를 휴대한다든지 등 아니면 흡연으로 해서 불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 농사물 부자재에 대한 그거를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두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충 방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그 어떤 그 활동하는 그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거를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예방을 하면 오히려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산불에 대한 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이 안전의식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30초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산 인근의 주민들이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생활수칙, 또 밤중에 갑자기 산불 대피 명령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30초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산불에 대한 거는 내 집 주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어떤 대피 상황이 발령이 됐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거는 소지품에 대한 거를 많이 챙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그 본인들이 뭐 하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할 때는 절대 손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 같은 데 넣어서 메고 그리고 나서 손이 자유롭게 대피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각자의 안전관리가 산불을 예방하고 또 유사시에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산불과 관련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이웃도 지킬 수 있도록 꼭 산불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화재평가원의 경광숙 위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